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비아트론, 풍산, 그리고 제너포커스 이 세 종목에 대한 장기선을 갖다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세 종목 지난 토요일 날 그저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진단 요청을 해주셨어요. 진단 요청을 했는데 이제 질문 중에 내가 매수 시점이 216일선을 올라타는 걸 확인하고 잡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 아니세요. 잘못된 건 아니시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시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기준으로 정확하게.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것들입니다. 사실은. 예. 장기선이 우하향하는 시점에서 181선을 갖다가 강하게가 아니라 좀 올라타려 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곤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비아트론의 주가 흐름입니다. 장기선 올라탈 때 흐름이에요. 그리고, 풍산이라는 종목의 장기선을 올라탈 때의 흐름, 그리고 제너포커스라는 종목의 장기선을 올라탈 때의 흐름.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일단 비아트론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완전 역배열입니다. 그죠? 완전 역배열에 장기선을 이제 올라타고 있습니다. 근데 181선과 216일선이 좀 붙어 있죠. 그리고 216일선과 306일선이 어떻습니까? 갭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그죠? 예. 181선과 216일선은 뭐 당연히 일수 차이가 36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16일선과 그 다음에 그 306일선은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일자수가 90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도 이 하락의 각도라든지 상승의 각도에 따라서 요 선의 간격이 좁을 수도 있고 또 넓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장기선에 보시면은 비아트론이나 풍산, 그리고 또 하나가 제너포커스였어요. 그죠? 제너포커스였습니다. 자, 제너포커스를 제외한 풍산이랑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장기선 올라탈 때 가만히 보십시오. 한 방에 216일선까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풍산도 216일선까지 한 방에 이렇게 올라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비아트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방에 올라탑니다. 자, 모든 종목들이 다 한 방에 올라타고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위에 저항선들이 많아요. 근데 저항선들마다 올라타서 계단형으로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더 좋으십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별로 오르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저항선이라는 거를 넘어섰으면은 그게 지지선인지 탄탄하게 밟아주면서 확인을 해주는 종목들이 좋죠.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장기선 올라탈 때 일단 3일에서 6일 정도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잡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자, 특히나 이런 역배열에서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와요. 장기선 역배열에서는. 예, 역배열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는데,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 방에 올라타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기준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올라타고 여기서 확실히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다만 6, 7일 이상으로 늘어진다, 옆으로 늘어진다. 이건 뭐죠? 예,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2일 이상, 12일 이상, 예, 계속 깨작깨작 거리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만큼 방향이 급격하게 틀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표현도 많이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라탔죠. 올라타면은 대략 한 3, 4일째나 아니면은 6, 7일째 반등을 이용할 때, 반등을 해줄 때, 그때 잡아주는 게 훨씬 더 낫더라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방에 올라타는 건 중간에 조정 없이 올라탄다는 것은요, 밑에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상승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게 40에서 60% 정도 선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필시 조정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 이 조정을 갖다 피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굉장히 세고 모멘텀이 강한,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도 많이 설명드려요. 그래서 예전부터. 자, 여기서 그냥 올라탔어요. 조정 없이 그냥 올라탔어요. 그러면 놔두세요. 다만 어떻습니까? 이놈이 그렇게 강하면은 쭉 상승했다 어떻습니까? 561선이든 461선이든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어차피 요 장기선 역배열에서 장기선 안으로 진입한 부분 있죠? 이거는 급격한 어떤 턴어라운드나 혹은 어떤 급격한 그 모멘텀, 강한 모멘텀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거지 확실히 보여줘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의 어떠한 강도에 따라서 대부분은 열의 몇 종목, 여기 쉼없이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있죠. 예, 그런 종목들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대부분 다 뭐죠? 일단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자신 없으면 일단 여기서 잡는 거죠. 여기서 깨작깨작깨작 기어주면 잡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은 한 방에 이렇게 돌파를 해버려요. 그러면 놔두면은 결국에 이 기대감 때문이더라도,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해당 시점 본격적으로 그 모멘텀이 뭐죠? 예, 현실화된다. 현실화된다는 건 어떤 실적으로의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뭡니까? 예,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흐름 나오니까 이게 361선이든 혹은 밑바닥에 있는 저 밑에 있는 216일선이든 결국에는 뭡니까?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방에 돌파하는 애들, 그죠? 하지만 계단형으로 가는 애들은 잘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 우하향하는 181선과 216일선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돌파하는 듯한 그런 흐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웬간해서는 잘 장기선을 이용하실지 모르는 분들은 매수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많이 말씀드려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가 아니라 많이 말씀드립니다. 우하향하는 181선과 216일선 향해서 한 방에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은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어차피 내려오는 게 맞고 어디선가 맞고 내려옵니다. 그 어디선가 맞는 그 선을 잘 봐주세요. 대신에 나중에 그 선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자, 최근에 뭐 로체 시스템이든 ICD든 많죠. 예, 로체 시스템이든 뭐든 간에 아주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돌파하려고 폼자는 애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 한 방에 돌파하면은 뭡니까? 이렇게 예, 어디선가 두들겨 맞고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61선이든 216일선이든 내려와요. 그런데 아예 돌파를 해버려서 이 위에서 노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강도가 정말 엄청난 강도에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엄청난 강도.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최대 수혜주, 주도주, 대장주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어떠한 큰 재료가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에 앞에서 나온 것들은 다 뭡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다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나오지만 뭡니까? 기대감 때문에 나오지만 그 기대감이 어떻게 돼요? 예, 예상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확실히 이제 성장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실적 개선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밑으로 그냥 주저앉는다라는 겁니다.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기 때문에 이렇게 쭉 밑으로 주저앉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저기 토요일 날 비아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타려다가 말았다.
그래서 난 올라탄 거 확인하고 잡은 것 같은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 예. 평상시 때 말씀드린 웬간해서는 잘 이용 못하면 잡지 마세요. 그러나 자, 요 흐름이 예를 들어가지고 181선을 돌파한다. 181선을 돌파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렇게 216일선이 위에 있습니다. 요 흐름이 요렇게 나왔다가 요렇게 아주 올라가요. 그럼 잡아요. 사실은 잡습니다. 저도요. 떨어질 거 각오하고 잡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둬요. 놔두면 결국에 다 내려옵니다. OLED가 실적 때문에 올랐습니까? 실적 개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아니에요. OLED 관련주들 1분기 때 실적 그닥 안 좋을 겁니다. 예, 좋아도 2분기나 3분기 때부터 좋아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터닝 해줄 때 이때 제일 좋은 놈, 제일 강할 것 같은 주도주군에 들어갈 것 같은 대장주일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뽑아서 들어가는 게 관건이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처음에 장기선 돌입할 때가 가장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가 가장 많이 흥분이 됩니다.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치켜 세우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랬죠? 예, 그때 당시 OLED는 이제 거의 꼭지예요 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갈 놈은 갈 것 같긴 한데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갈 놈은 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가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라는 표현 계속 써드렸던 거 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